사람들 만남 속에서 이제 대면하면서부터 우리가 환자가 되는 거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접촉한 거 아니냐는 그 의미를 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부부시라면 사실은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전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트 이런 거를 좀 이제 여유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그걸 쓴 건데, 처음에 시작했던 이 방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포커싱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난리 났습니다. 조용히 살자고. 그렇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아직 그 의학계에서는 100%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썰이 많은 게 1번은 뭐냐면 T세포의 기능이 매우 강한 사람이 아니냐,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T세포가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나랑, 두 번째 과거에 받았던 감염 때문에 그 항체가 남아있어서 이게 상호작용해서 감염되는 걸 무력화하지 않느냐, 세 번째 다음에 그 점막에 있던 코 점막에 있던 이런 상태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페북에 쓴 거는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사람들 만남 속에서 이제 대면하면서부터 우리가 환자가 되는 거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접촉한 거 아니냐는 그 의미를 했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부부시라면 사실은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전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트 이런 거를 좀 이제 여유를 가지자는 의미에서 그걸 쓴 건데, 처음에 시작했던 이 방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포커싱하지 않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고, 두 번째는 또 유감이면서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환자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방역의 문제점, 이런 게 있다. 실제로 지금도 보면 밤이 되면 코로나 환자들 갈 데가 없고요. 코로나 환자가 자기가 있는 기저 질환이 나빠지면 앰뷸런스 타고 큰 병원에 대기를 계속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새로운 정책들을 그러니까 만들기를 요구했던 것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저는 이 코로나 유행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을 위한 말씀을 드렸지, 건강한 소아 청소년에서는 접종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소신발언을 했고요. 당신만 하더라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물론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제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면 이런 소신 발언은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진정성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려주시면 뭐 저는 불만이 없고요.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는 그 분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아직 그 의학계에서는 100% 모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썰이 많은 게 1번은 뭐냐면 T세포의 기능이 매우 강한 사람이 아니냐,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T세포가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나랑, 두 번째 과거에 받았던 감염 때문에 그 항체가 남아있어서 이게 상호작용해서 감염되는 걸 무력화하지 않느냐, 세 번째 다음에 그 점막에 있던 코 점막에 있던 이런 상태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왜 이런 분들, 감염 안 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한 특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떠한 전문가들도 이렇게 환자가 하루 70만 명씩 나오는 거에 500명 가까이 사망자 생기는 걸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정부도 37만 명 예상을 했고요. 그건 예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런 예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상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다음 대책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상황이 터지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터지면 뭐 갑자기 사람들한테 연락을 막 해서 급하게 회의해서 아주 그 임병식의 진짜 당일치기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못한다라는 거죠. 2년 이상 이렇게 유행 끌다 보니까 국민과 피로감이 증가되어 있고요. 국민적 공감도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정부는 방역을 풀고 있는데 일부 국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기 좀 지내자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감염 특징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망하는 분들은 보면 60대 이상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사망이 늘어나고 80대가 되면 급격히 늘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서는 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과 사망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완화로 가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지 국민적 피로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를 간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고위험에 속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줄은 제가 이제 몰랐고요. 저 사실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생각들을 계속 알리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라면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계속 뭐 아무리 비난한다 하시더라도 이런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을 조금 보태겠다는 거는 계속 아마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할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살자고.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뭘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주시는 건지 그냥 관심 그래 안 가셔도 되는데 그러나 뭐 세상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하게 돼서 인생 살면서 좀 더 자동자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